괜찮아 재현아? 아, 맞아요. 그리고 응. 시험 모양이 납파장이야 합파장. 그러니까 그게 4대 1 파장이라는 뜻이야. 내가 요렇게 있고요. 어디가 A가 여기 있습니다. 얘들아.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파장 진포 그래프인데 이거를 주기 진포 그래프로 바꿔보래. 그러면 자, 맨 처음이 A가 지금 여기 있잖아. 그렇지? A가 여기 있고 조금 있다 맨 아래부터 살짝 올라오지. 그러면 시간이 좀 더 지나가지고 살짝 올라오고 그 다음에는 가운데까지 올라가잖아. 그 다음에는 가운데까지 올라오니까 이 친구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알았죠? 이 친구가 A점에 대한 주기 진포 그래프예요. 아, 아닌가? 아닌가? 잠깐만. 처음에는 맞아. 처음엔 여기 그다음 시간이 지나서 좀 올라오고 가보자. A가 지금 보니까 여기서부터 점점 위로 올라가네. A가 점점 위로 올라가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점점 올라가야 돼. 됐죠? 이런 그래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131쪽부터 하면 됩니다. 131쪽. 그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빛의 방석을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실수를 몇 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31쪽부터 합시다. 있지? 뭐라고? 노트를 안 줬어 내가. 이게 너의 것인 것 같다. 맞지? 미안해. 짠. 그러면 이제 볼게요. 이렇게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중 슬릿을 할 건데 이중 슬릿 할 건데 광어는 여기 있어. 광어는 여기 있고 그러면 얘가 여기 휘어갈까요? 그러면 광어가 여기가 정중앙이라 가정한다면 정중앙이야. 정중앙 이렇게 광원이 갈 거거든. 자, 정중앙이 있고 딱 봐도 그림이 안 그래 보이는데, 그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마루로 끝났다 하면 여기도 뭐로 끝나야 돼? 그러면 여기 도착한 게 뭐야? 마루. 그래서 광원으로부터 이중슬릿으로 도착한 두 판의 모양은 똑같아야 돼요. 알았죠? 그러려고 이중슬릿 쓴 거고. 됐죠? 5점까지 갈 거거든. 만약에 얘가 이렇게 가지고 끝나는 게 마루로 끝나면 얘도 이렇게 갖고 뭐로 끝날까? 마루로 끝나요. 알았죠? 자, 위에 게 만약에 골로 끝나면 아래 것도 뭐로 끝난다? 골로 끝나고. 오케이.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마루라고 가정하자. 마루라고. 그래서 여기를 A, 여기를 B 지역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위로 가는 걸 가, 아래로 가는 걸 나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A에서 출발해서 B에 도착할 건데 알았죠? 마루에서 시작해서 마루로 끝내야 되니까 A에서 마루로 시작한 가는 끝날 때도 마루로 끝내야 돼. 맞지? 좀 뒤로 더 보내야 될 것 같아. 여기로 끝내야 되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가는 이렇게 끝나야 되고 지금 보니까 길이가 거의 사실상 같죠? 그래서 만약에 짠 마루로 시작하면 뭐로 끝나야 돼? 똑같은 길이니까 마루로 끝나야 돼요. 그렇죠? 이제 보이죠?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무슨 간섭이 일어나야 돼? 위상이 똑같으면 호강 간섭이 일어납니다. 오케이.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가 살짝 올라오잖아. 얘가 살짝 올라오면 지금 위에 있는 지금 가는 길이가 줄어들고, 그지? 나는 길이가 어때? 증가요. 증가하지. 그래서 이거를 다라고 나라 합시다. 다라. 그래서 이제 다는 길이가 조금 줄어들어. 근데 마루에서 시작해서 길이가 좀 줄어가지고 이렇게 끝나버렸어. 골로 끝나버렸어. 알았지? 여기까지 못 올라오고 끊겨버렸어. 알았지? 왜냐면 타가 위로 올라가면 좀 짧아지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위에 나 같은 경우에는 더 길어지잖아. 네. 그래서 얘보다 좀 더 길어져 버렸어. 야, 그래서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돼버렸어. 미안하다.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올라와 버렸어. 이렇게. 알았죠? 자, 그러면 얘가 골로 끝나는데 얘가 뭐가 됐어? 마루로 끝나버리면 여기서 무슨 간섭? 그렇지. 여기서 상세 간섭이 나타나고. 알았죠? 근데 정중앙으로 위로 가면 점점 길이가 길어져 짧아져. 이제 위로 가면 길어지지. 그래서 이제 길어지다 보면은 그 다음에 보강간섭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길어지다 보면은 상세간섭 나타나. 그래서 이제 보강간섭과 상세간섭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걸 우리가 여러분 책에 있는 간섭무늬 간격으로 보이는데, 자, 지금 그림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거를 그대로 보시지 마시고, 자, 얘가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스크린이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가운데가 지금 요렇게 색깔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색깔이 없고, 그 다음에 색깔이 들어가는, 그 다음에 색깔이 없고. 무슨 말인지 알았죠? 스크린에 지금 보이는 게 이런 식으로 이 꼬꼬에 알았죠? 그래서 그 교재 한번 봐볼래? 교재 보면 지금 가운데가 두껍지? 가운데가 두껍고, 그 다음에 얇고, 그 다음에 얇아지는,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은 이 친구는 무슨 간섭이야? 이 친구는 그렇지, 얘는 보강 간섭이고, 얘는 보강 간섭. 그래, 잘했어. 그러면 비어있는 가운데는 얘가 상세 간섭. 알았죠? 근데 이게 왜 이게 중요한 실험이냐면, 왜 중요한 실험이냐? 빛이 만약에 입자면 이중 슬러지 있고, 빛이 입자면은, 자, 여기서 이제 광원을 쏘면 여기만 밝던가 이 두 개만 밝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빛이 입자면 딱 두 번만 밝아야 돼. 맞죠? 빛이 입자면 스크린에 이런 무늬가 나타나야 돼. 근데 지금 보니까 무늬가 어때? 딱 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 나타나지? 그래서 빛은 화동이다. 그치? 빛이 파동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참, 이제 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간섭무늬 간격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거 펴붙여야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설명했다시피 보강 간섭은 끝에 모양이 똑같아야 되고, 상세 간섭은 끝에 모양이 뒤집어져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이 둘의 모양 차이를 파동의 모양 차이가 없거나 0파장 차이가 있거나 아니면 한 파장 차이가 있거나 두 파장 차이가 있거나, 알았지? 그러면 0파장이면
똑같은 모양이지? 네. 한 파장 차이가 나도 무슨 모양이야? 똑같은 모양이지? 그래서 이럴 때가 보강관성이 나타나고 상쇄관성은 둘이 반대해야 되니까 벌써 그지 2분의 1 람다 혹은 2분의 3 람다 그지 혹은 2분의 5 람다 혹은 이거를 1 플러스 2분의 1 람다 맞지? 이 친구는 그럼 어떻게 돼? 2 플러스 2분의 1 람다 그래서 2분의 1 람다 차이가 나면은 상쇄관성이 나타나요. 됐죠? 그 여러분 책에 나와 있습니다. 원리를 아시면 돼요. 알았죠? 원리를 아시면 되고 자 이제 저기 간선무늬 간격을 외워야 되는데 외우기 전에 설명을 먼저 해줄게. 설명을 듣고 외웁시다. 설명을 듣고 외웁시다. 요건 잘 봐야 됩니다. 과거는 여기 있고요. 그리고 슬릿 간격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 정중앙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빛이 이렇게 들어가서 스크린에 이렇게 도달할 건데 여기를 볼게요. 여기를 자 그랬을 때 얘가 이제 봅시다. 뭐가 있어?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볼 거거든. 여기 기준으로. 그래서 얘를 있잖아. 얘를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때 끝점을 이제 이을 거야. 끝점을 이을 건데 여기 수직으로 이 점을 이어주면 이렇게 이어져. 그래서 수직으로 됐을 때 끝점을 이어야 되거든.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자, 우리가 한 점을 정했고 거기에서 여기 출발점 이어져. 알았지? 거기 수선의 반을 그어가지고 거기를 출발점으로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간선무늬가 발생할 건데 첫 번째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광운의 파장 이 기수록을 언급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가보자. 둘이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가정하면 경로의 차이는 얘가 마루로 시작해서 얘가 마루 끝났거든. 그럼 여기가 마루로 끝났으면 여기도 마루로 시작해야 되지. 둘이 변의 길에 갔다면. 그러면 여기가 골로 도착할지 여기가 마루로 도착할지는 얘가 결정해. 알았지? 얘가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파장 차이가 나면 여기서 마루로 시작하면 여기서 마루 끝나는 거지. 여기서 마루로 시작하는데 여기서 때까지가 반 파장을 만들어 버리면 그렇지. 여기서 마루로 시작하면 골로 돼버리지. 자 다시 한번 봐보자. 이 경로가 있는데 이 경로차가 만약에 5 플러스 2분의 1 람다일 경우에 그러면 여기서 마루로 시작한다면 모양이 바뀌어서 뭐가 된다? 골이 되고 얘가 전진해가지고 스크린에 닿으면 골로 시작했으면 여기 뭐가 된다? 골이 되는. 이해됐어? 이해 안 됐지? 이해 안 됐지? 자 이거 완전 쉬운 거거든? 완전 쉬운 건데 책에 너무 어렵게 나타나 있거든? 자. 여러분 여기 잠깐 봐봐. 여기 봐봐. 자, 요 길이가 만약에 10람다야. 10파장이야. 알았지? 그래서 여기서 마루로 시작하는 파동은 여기서 뭐로 끝나? 마루로 끝나요. 이거 알겠어? 이거 알겠어 여러분? 자, 봐봐. 만약에 파동이 마루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했어. 끝났어. 여기서 마루로 시작하면 뭐로 끝났어? 마루로 끝났지. 여기 때까지 몇 파장 차이야? 맞아. 여기까지? 그치? 1파장 차이잖아. 그치? 오케이. 그래서 자연수로 끝나면은 정수로 끝나면은 마루로 시작하면 마루로 끝나. 근데 만약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가 9.5람다야. 맞지? 9 플러스 2분의 1 람다란 말이야. 그러면 마루로 시작하면 뭘 끝난다? 뭘로 끝나? 맞지? 무슨 말 들었지? 그러면 자 만약 여기서 때까지 정수의 파장이라 가정하고 여기서 마루로 시작하면 뭐로 끝난다고? 마루로 끝난다고. 이등변을 껐을 때 여기서 마루로 시작하면 여기서 뭐로 끝난다? 마루로. 그러면은 여기가 상세 간섭일지 고간 간섭일지는 누가 결정하냐면 여기가 결정해.
알았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쭉 가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정수의 파장이라고 가정하면 알았지? 여기서 마루로 시작하는데 여기가 만약에 2분의 1 난다면 그럼 여기서 뭐로 끝나야 돼? 뭘로 끝나지? 네. 그럼 정수의 파장이니까 여기 골이면 여기는 뭐가 돼? 골이 되겠지. 이해갔어? 정수의 파장이면 모양이 안 바뀌어야 되니까. 이해갔어? 진짜로 이해갔어? 오케이. 이해갔어? 친구야 이해갔어? 친구 힘들지? 어떡해. 아 그러면 그림을 그려. 자 이거 보자. 마루로 시작해서 마루로 시작하는 게 여기가 마루에서 시작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정수기 파장이면은 얘가 모양이 안 변하고 여기서 이렇게 끝나야 되거든. 알았지? 만약에 2분의 1 람다여버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까지가 뭐 예를 들어 5 플러스 2분의 1 람다면은 여기서까지 길이가 그러면 마루 시작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끝나.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마루에서 시작했는데 끝나는 거 뭘로 끝나? 뭘로 끝나 그래? 이해됐지? 오케이 이해갔지? 그러면 두 개 길이가 똑같다 가정하면 요만큼이 한 파장으로 끝나냐 2분의 1 파장으로 끝나냐가 오간간섭이 될 수도 있고 상시간섭이 될 수도 있어. 오케이. 직각이에요. 살짝 직각이. 살짝 직각. 직각을 볼 수가 있어요. 미안해 가정이야. 아니 진짜인데 이거 진짜 가정이야. 알았지 알았지. 이거 진짜 가정이다. 진짜 가정이다. 그 물리학자가 이거 증명할 때 이거 가정한 거야. 알았지? 진짜로 가정이야.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자 처음 조건이 뭐라고 했냐면 광원의 파장이 길어진대. 광원의 파장이 길어진대.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가정을 해보자. 여기 파장을 예를 들어 람다라고 가정하자. 람다라고 가정하고 그럼 얘가 2배 커진다고 할게. 2람다로 가정. 그러면 이 길이도 몇 배 커질까? 2배로 커지겠지. 그럼 얘가 2배로 커져보자. 그러면 여기에 점이 찍혀야겠다.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점이 찍히려면 얘가 이렇게 되지. 알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선을 내리려면 수선이 어떻게 내려야 돼? 지금 수선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이제 그러면 얘 파도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처음 예를 들어서 보강간섭이 나타나면 여기서 처음 보강간섭이 나타나면 여기서도 여기가 처음 뭐가 나타난다? 보강간섭이 나타나겠지.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책 보자. 자, 간섭무늬 간격이 그러면 파장이 길수록 자, 여기 잠깐 있어보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 자, 뭐가 있냐면 회절이라는 내용이 있거든. 회절? 알았지? 회절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틈이 작으면은 밀실에서 틈이 작으면 회절이 잘 돼. 알지? 틈이 작으면 회절이 잘 돼. 알았지? 그리고 틈이 크잖아? 그러면 회절이 안 되거든? 틈이 크면 회절이 안 돼가지고 빛이 직진해. 틈이 크면은 회절이 안 돼서 직진. 알았지? 그래서 틈이 작을수록 파동성이 커지고 틈이 클수록 파동성이 작아져. 알았지? 자, 그래서 틈이 클수록
파동성이 작아지면서 회절이 잘 안 돼. 알았지? 그래서 간섭 무늬가 간격이 좁아져. 알았지? 자, 그리고 만약에 이중슬립 간격을 멀리할수록, 그럼 여기 봐볼게. 자, 지금 이중슬릿이 간격이 여기가 보강 간섭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여기가 보강 간섭이 일어났는데, 얘 간격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 줄이면은 보강 간섭이 여기서 일어나겠지. 그러면 간섭무늬 간격이 넓어졌어, 좁아졌어? 좁아졌지. 그래서 스크린 광원과 스크린 사이 간격이 좁아질수록 간섭 무늬가 감소이고, 여기 봐보장, 만약에 이 스크린을 당겼단 말이야. 원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섭 무늬가 생겼는데, 당기면은 간섭 무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기잖아. 그럼 길이가 어떻게 됐어? 길이가 요만큼 있던 게 짧아졌지. 알았지? 그래서 거리가 작아지면은 간격이 줄어. 오른쪽 거는 내가 직접 만든 거고, 왼쪽 거는 자 인터넷에 많이 있는 거야. 자, 봐봐. 이게 이제 광원에서 가면은, 얘가 광원에서 시작하면은 이제 이렇게 틈이 있고, 여기가 여기까지를 슬립 간격으로 슬립 간격으로 하고, 알았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스크린이고, 그래서 얘가 이제 파동처럼 퍼지거든. 광원에서 파동처럼 이렇게 퍼진단 말이야. 그래서 슬립 간격 사이로 이제 빛이 들어오게 되고, 알았지? 퍼지는 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또 파동의 성질은 해철이라고 그래가지고 틈에서 퍼지는 성질이 있어. 알았지? 그래서 그림으로 잘 나타나 있어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파동으로 퍼져가지고, 이제 스크린에 부딪히게 되고, 알았지? 그리고 얘도 이제 퍼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알았지? 이런 식으로 퍼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스크린에 이제 점이 닿으면서 무늬가 생기거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쪽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냐, 이쪽에서 보면은 불빛이 이렇게 가운데, 정가운데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주변에 조금씩 들어오는 이런 무늬가 생겨. 알았지? 이거를 간섭 무늬라고 하고, 그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간섭 무늬의 간격이라고 해요.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보면은 봐봐, 부딪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늬 간격이 되는 거야. 이제 책에서 보면은 보이지? 이 점 두 개가 무늬 간격이야. 이해가 됐지? 근데 만약에 파장을 늘린단 말은 이 가운데가 사라지는 거야. 알았지? 가운데 이렇게 사라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 가운데가 사라지고, 가운데가 사라지면 이 무늬랑 이 다음 무늬 사이의 간격이 넓어질까 좁아질까? 하나가, 파장이 하나 사라지면 여기 무늬랑 이 무늬의 간격이 어때? 넓어지겠지. 그래서 자, 간섭 무늬 간격은
이제 파동의 파장이랑 비례하게 돼. 파장하고. 이해 갔지? 이해 갔지? 자, 이제 오른쪽은 뭐 했냐면, 오른쪽은 쌤이 그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이거를 그려놓은 건데, 이게 뭔 말이냐면, 자, 맨 위에 거 보면은 가운데 거 라인이 있고 십자가 그어놨잖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여기가 2점하고 2점 2점이 있는데, 그게 여기가 여길 말해. 알았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슬릿 간격이고, 알았지? 그리고 맨 위쪽이 스크린이야. 스크린이고, 그래서 얘가 이제 파동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야. 알았지? 그게 이거를 지금 뒤집어 놓은 거야. 알았지? 그래서 얘가 퍼져나가다 보면 여기서 또 스크린에서 무늬를 만들잖아. 그랬을 때 지금 보니까 둘 사이의 간격이 얼마 나왔어 지금? 둘 사이의 간격이 49.44가 나왔거든? 알았지? 밑에 보니까 슬릿 간격이 커 보여 작아 보여? 그림 자세히 봐봐. 어때? 잘 보면은 밑에 친구가 슬릿 간격이 더 좁아. 자세히 보면은 슬릿 간격이 더 좁거든? 좁아 얘가 지금. 알았지? 그래서 얘가 퍼지게 막 했더니 그때 이제 스크린에 닿았을 때 그 무늬 간격이 얼마 나왔어? 무늬 간격이 51.47이 나오지,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슬릿 간격을 좁혔더니, 그렇지? 오히려 무늬 간격은 어떻게 했어? 간성 무늬 간격은 증가했지, 그렇지? 됐지? 자, 그리고 아까 했다시피 얘를 앞으로 당기면 여기서는 무늬 간격이 요만큼이지? 얘를 앞으로 당기면 무늬 간격이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지금 작아지겠지? 그렇지? 얘가 이렇게 닿아서 여기 왔단 말이야. 근데 얘를 당겨버리면 어때?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 닿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간성무늬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이만큼의 간성무늬니까 앞으로 당기면 당길수록 간성무늬가 커져 작아져 지금? 작아지지. 그래서 슬립부터 스크린 사이 거리를 지금 좁히니까 간성무늬가 어떻게 돼? 간성무늬 간격이 지금 감소하지? 그렇지? 맞지? 자, 그럼 이제 책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간성무늬 간격을 크게 할 거야. 간성무늬 간격을 크게 하려면 슬릿은 어떻게 해야 되고, 슬릿 간격이 줄어야 되고, 그리고 이거 보니까 파장은 키워야겠고, 그리고 슬릿부터 스크린 사이 거리는 지금 높여야 됐고, 그렇지? 그래서 파장이 클수록 그 다음에 이중 슬릿 간격이 좁을수록 그 다음에 이중 슬릿과 스크린 사이 거리가 멀수록 간성무늬가 커진다. 이해됐지? 맞지? 특히 이거는 요 슬릿 간격 이거는 직접 이렇게 해보지 않는 이상은 할 수 없어. 그래서 선생님 대충 미리 해놓은 거거든. 알았지? 힘들지? 게을렀지.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간성무늬 간격을 이제 어떻게 하냐? 간성무늬 간격을 이제 삼각형이라고 하고 이렇게 부르거든. 그 다음에 슬릿 간격을 D라고 해. 그리고 파장을 람다라고 하고 스크린 사이 거리를 N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둘이는 반비례, 세모는 D랑은 반비례, 그 다음에 둘하고는 비례, L람다. 그래서 삼각형 D는 L람다. 요거 외워놔야 돼, 알았지? 삼각형 D는 L람다.
저거는 이거 가지고 있어라 얘들아. 저 파란색으로 쓴 거 한 번 더 크게 적어주시면 돼요. 이거 삼각형 D는 L 람다. 삼각형 D는 L 람다다. 삼각형 D는 L라 그 이제 D가 슬립 간격 D가 슬립 간격. 세모가 간섭 간섭무늬 간격. 간섭무늬 간격. 람다는 파장. 그 다음에 L은 슬립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 아씨. 세모 D는 L 람다요? 뭐라느냐? 너무 어렵다. 어쩔 수 없이 스크린 사이의 그 거리 관련된 거는 직접 돌리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어. 마치 한 문제 나올 것 같은데. 됐죠. 그래서 문제랑 같이 시켰네. 간섭무늬 실험을 통해서 뭘 했냐면 빛이 파동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또 있어요. 됐죠. 지운당 자, 그래서 이제 감섭 실험의 의의를 보자. 이중 슬릿을 이용해서 비스 감섭 실험은 비스 파동성을 보여준다. 그래서 17세기부터 오랫동안 빛을 변성을 두고 빛 또는 입자라고 생각했는데 영의 실험을 통해서 이제 입자 또는 파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영의 실험을 통해서 파동이라고 이제 알려지게 됐다. 자, 빛의 간섭 현상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특정하게 어떤 빛이 없어졌다 생겼다를 반복하는 현상이라서 그래서 간섭 현상에 의해서 비눗방울 그다음에 기름막, 몰포, 나비, 날개도 간섭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보석 있지, 보석도 다 간섭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보석 색깔도. 알았죠? 공작새도 얘도 간섭 때문에 나타나고 공작새가 빛을 안 받았을 때는 깃털 색깔이 없어요. 빛을 받았을 때 색깔이 있어. 자, 이제 안경 렌즈의 반사 방지 코팅을 보면은 스텔스기라고 들어본 적 있어? 스텔스기. 이거 원리야 이거 지금. 그렇지? 지금 우리 학원에 여기 판이지 판. 요거랑도 관련이 있어. 얘도 간섭을 일으켜가지고 파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거야. 예? 그래서 소리가 여기서 다 먹어버려. 이것도 다 간섭이랑 관련이 있어. 자, 그러면 지금 코팅은 어떤 원리냐? 자, 코팅은 어떤 원리냐면 코팅이 있고 그 다음에 안경이 있어. 그러면 코팅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코팅이 없을 때 어떻게 되냐면 안경마다 굴곡이 있기 때문에 얘가 들어와서 투과하는 것도 있는데 반사되는 것도 있어. 알았지? 그래서 반사되면 또 반사돼서 돌아가는 것이 있거든. 알았지? 그래서 그냥 안경으로만 보면 빛번짐이 있어. 빛번짐. 반짝반짝거려. 알았지? 그냥 안경으로만 보면.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그러면 코팅을 하면 어떻게 되냐? 얘가 들어가서 돌아갈 건데, 자, 이때 이 경로차를 4분의 1람다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 4분의 1람다로 만들면 4분의 1 돌아가서 4분의 1. 그럼 얼마야 합치면? 그지 2분의 1람다가 되지. 그러면 상세 간섭이 나타나. 알았지? 근데 이게 그러면 무슨 상관이 있냐면, 자, 이게 투과되는 게 96% 정도만 투과되고 돌아오는 게 4%래. 그래서 이 4% 때문에 빛번짐이 생기거든. 근데 여기서 투과가 96%인데, 그렇지? 간섭이 4%면 간섭은 그러면 사실상 신호가 그렇게 잘 보이지 않는 거잖아. 그래서 신기하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그럼 이 3%가 어디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어디로 가냐면 신기하게 초강파로 다 가버린대. 신기하지? 그래서 얘가 100%로 뚫고 나온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코팅을 하면 번쩍거림이 없고 훨씬 더 잘 보이게 된대. 알았지? 이걸 이용하면 화동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친구가 꽁으로 돼 있잖아. 얘도 표면은 그 뭐냐 그 달걀처럼 여기 튀어나와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은 음파의 4분의 1파장으로 돼 있어. 얘가 부딪히면은 상세 간섭을 일으켜가지고 소리를 없애. 그 스텔스기 알지? 스텔스기 표면도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어. 요렇게. 알지? 그래가지고 얘가 그러면 부딪혀가지고 튕겨 나갈 때까지 몇만 4분의 1 람다로 만들어줘. 아니구나. 부딪혀서 튕겨 나가면 2분의 1 람다로 만들어줘. 그러면 스텔스기도 상세 간섭을 일으켜가지고 레이더에 들어가잖아. 알았지?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공기방울 같은 경우 보면 공기방울 곡면이 있잖아. 그지? 그러면 곡면 중에 들어가고 곡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파가 들어가고 나가는 거랑 그지? 이런 것들이 운이 좋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1람다 차이가 나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고? 얘는 뭘 일으킨다? 상세 간섭을 일으키고 우리가 빛은 빨간색부터 보라까지 있잖아. 그지? 네. 그래서 몇 가지 색이 없어지면은 무지개 색깔로 나오게 돼. 빨간색이 없어질 수도 있고 혹은 빨간색이 보강 간섭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알았지?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나는 거고 보석도 다 똑같은 원리야. 뭐 에메랄드나 이런 것들은 그 뭐냐 금속의 결이 있어가지고 알았지? 원자의 결이 있어서 원자 결이 예를 들어가지고 규칙적으로 뭐 이렇게 생겼다. 근데 빛이 와서 뭐 튕겨 나간다. 빛이 와서 튕겨 나간다. 그랬을 때 특정 파장만 없애거나 특정 파장만 빛나거나 그래서 푸른 색깔이만 산생 같은 거야. 푸른 색깔만 이제 그지? 상세해가지고 푸른 색깔만 남으면 무슨 보석이지 그러면? 사파이어? 상세 간섭해가지고 초록색만 남으면 이제 에메랄드? 알았지? 그래서 루비는요? 어떤 거? 루비는요? 루비는 이제 붉은색만 살아남는 거지, 맞지? 그래서 그 물고기 비늘 있지? 물고기 비늘, 그 물고기 살아있을 때 그때도 물고기 비늘에 결이 있잖아, 결. 네. 그 결이 완전 미세하잖아, 맞지? 그래서 걔가 빛을 받으면 무지개처럼 빛나지, 살아있을 때. 그래서 이 간격이 색을 만들어. 그래서 공작새는 깃털의 간격으로 색을 만든 거야. 알았지? 그것이 상세 간섭을 활용하네요. 됐죠? 자, 넘겨봅시다. 1번, 2번 풀어보자. 1번, 2번. 맨 아래 거. 자, 이제 영의 실험을 해봤는데 지금 보니까 예상되는 무늬는 딱 두 개만 나타냈어. 왜냐면 빛이 직진하면은 빛이 통과하지 못한 곳에는 그림자가 생기고 빛이 통과한 것만 밝게 보일 거라고 생각해서 라인이 두 개라고 생각했는데 실험을 해보니까 여러 개가 나와. 그래서 아, 빛이 좀 다르구나. 그래서 이게 가능하려면 슬릿에서 얘가 간격을 넘어갈 때 이렇게 직진하는 게 아니고 얘가 파동처럼 퍼져야지만 알았지? 여러 개의 무늬가 나올 수 있어. 알았지? 그래서 빛은 파동처럼 퍼지는 특성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됐고 1번 이중슬릿 모양과 스크린에 나타나는 무늬는 동일하다. 맞아? 틀려? 이중슬릿 모양과 스크린에 나타나는 무늬는 이중슬릿은 어떻게 생겼냐면 공간이 몇 개 있어? 딱 두 개만 있지. 근데 스크린은 찍힌 게 몇 개야? 여러 개지.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자 이중 슬릿에 의한 간섭 무늬는 빛의 파동성을 보여주지. 맞아요. 3번 이중 슬릿을 지난 빛은 스크린에 중첩되어서 간섭이나 뭘
간섭해가지고 보강이나 상세 간섭. 그지 보강이나 상쇄를 하게 되지 지금 보강 간섭하고 상쇄 간섭을 하게 되지. 네. 자 4번 이중 슬릿에 의해 스크린에 나타난 무늬의 밝은 부분은 보강 간섭이지 그지? X. X. 자 2번으로 넘어가자. 이중 슬릿에 의한 빛의 간섭 무늬 관찰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빛의 파동성을 보여주는 거지 그지? 2번 레이저 파장은 이중 슬릿 크기보다 작대. 맞아요. 맞아. 왜냐면 레이저는 대충 400나노미터 정도 되고 슬릿 간격은 몇 미리 정도 되지 그지? 한 10mm 정도. 지금 시험에는 값이 없지만 대충 10mm 10cm. 여기 책에는 얼마로 나와 있냐면 0.03mm. 0.5. 0.04. 진짜야? 어디? 응. 아, 7. 사이가. 아, 그지? 그래서 나노미터 훨씬 작지. 그래서 맞았고 3번 레이저의 빛의 색깔에 따라서 간섭무늬 간격이 왜냐면 빨간색이 대충 700나노미터 정도 되고 파란색이 대충 400나노미터 정도 되거든. 그래서 파장이 다르지? 그러면 간섭무늬도 달라져야 돼. 자, 그래서 맞았고 4번 이중 슬릿의 틈의 간격에 따라서 간섭무늬 간격이 달라지지. 네. 5번 이중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에 관계없이 간섭무늬 간격은 동일하대. 완전 틀려서 그거 그 거리 크면은 그 간격도 커요. 그렇지 간격이 커지지. 숙제는 133도. 6까지 풀어오고 136초까지 풀어오시고 37이네요. 7은 제가 혼자 해도 되지 않을까. 자 138쪽으로 가봅시다. 138쪽. 138쪽으로 가보자. 응? 빛이 굴절. 굴절.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자, 이제 과학자들이 빛 하면 생각했던 게 뭐냐? 빛 하면 생각했던 거는 빛은 직진한다라고 생각했어. 이게 가장 크고 그러면 빛이 직진하지 않는 형태가 있는데 자, 대표적으로 빛이 반사, 그러니까 직진하지 못했던 거고 그렇지? 빛이 굴절하는 거 이것도 직진하지 못했던 거고 네. 아까 보니까 빛이 뭐였어? 막 퍼졌지? 그걸 회절이라고 그러거든? 빛이 회절. 알았지? 이것도 직진하지 못했던 거야. 오케이. 그래서 자 보니까 경계면이 있고 빛이 직진하는데 그렇지? 이게 이제 일반적인 성질인데 직진하지 못하고 튕겨서 올라가 버린 케이스가 있단 말이야. 반사 굴절. 그렇지. 그래서 직진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반사라고 불러. 반사가 이상해서 배우는 거야. 네. 알았지? 응. 반사랑 굴절이랑 뭔 차이예요? 자, 그래서 봐보자. 두 가지 못하고 뒤집혀 버리는 걸 반사라고 부르고, 그럼 내가 만약에 기억에 신호를 보내잖아. 그럼 여기도 원래는 직진이 기억으로 이렇게 직진해야 될 거 아니야, 신호가. 예. 근데 경계면을 기준으로 뒤집혀 버리니까 얘가 위로 올라가 버려. 그냥 굴절이요. 이거는 반사야. 굴절은 뭐예요? 그러면 굴절도 뭐가 기준이 되냐면 굴절도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자 이것의 90도를 법선이라고 부르고 들어가는 거를 입사파라고 부르고 튕겨나가는 걸 반사파라고 부르고 그러면 직진을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를 알파각이라 했을 때 그럼 여기도 얼마가 돼? 알파가 되고 뒤집어지면 여기도 알파가 돼서 자 법선면하고 입사파가 이루는 걸 우리가 입사각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반사파랑 법선이랑 이루는 걸 반사각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알파는 어때? 입사각이 반사각이랑 같아요.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굴절을 배울 건데, 자, 예를 들어가지고 빛이 있는데, 빛이 공기가 있고 물이 있어. 근데 이 외워야 되거든, 빛이. 자, 고체, 액체, 액체 중에서 빛의 속력이 어디서 빠르냐면 기체에서 빨라. 알았지? 그래서 부드러운 쪽에서 속력이 빠른 특성이 있어. 부드러운 쪽에서.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빛이 들어오면은 직진해야 되거든. 그렇지? 직진해야 돼. 근데 공기에서 고속이고 물에서 저속이다 보니까 직진 기준으로 다른 현상이 나타나. 자, 중학교 때 배웠어. 만약에 파가 전진할 때, 파가 이쪽으로 파동이 전진할 때, 그러면 얘가 만약에 고속이고 얘가 저속이면 직진을 기준으로 어디로 꺾이냐면 너무 저속이면 안 움직이면 되지. 그렇지? 그러면 고속이면 움직이면 되고 상대적으로. 이해됐나? 예.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면서 저속 쪽에 가 있어. 중요한 거는 직진을 기준으로 저속 쪽으로 꺾이는 현상이 있어. 그렇지. 그래서 파가 잘 봐봐야 돼. 자, 이제 파가 경계면으로 들어갈 때 파를 확대를 먼저 하고, 여기는 물에 노출이 돼 있고 여기는 공기에 노출이 돼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물 쪽으로 꺾이니까 직진을 기준으로 물 쪽으로 이렇게 꺾여버려. 알았지? 네. 그래서 이렇게 직진하지 못한 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굴절이라 불러. 자, 굴절은 투가 후 꺾이는 거야. 그 투가 전에 꺾이는 게 반사. 그렇지. 여기는 투가 전에 꺾여. 추가를 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꺾인 각이네. 꺾인 각이네. 자, 속도 이거를 A, B라고 할게. A와 B의 속도 차가 크면 A와 B의 A와 B의 차이가 속도차 크면, 자, 그러면 A와 B의 속도차가 적으면 A와 B의 속도차가 적으면 그냥 같은 물질이잖아. 네. 같은 물질이면 아까 뭐 한다고? 그냥 직진. 직진. 근데 속도차 크면 꺾이잖아요. 그렇지. 굴절이 적어. 그러면 꺾인 각도 어때? 꺾인 각도 어떤가? 적어. 자, 그러면 A, B의 속도차 크면은 굴절이 굴절이 커. 꺾인 각도 됐지? 자, 그러면 이제 경계면에 대해서 법서면을 그린다 했잖아. 이거 외우면 안 된다. 그려서 해야 돼요, 무조건. 왜냐면 공기, 물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지? 이 각도 자체가 틀려질 수도 있고, 알았죠? 자,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입사각, 법선면과 입사파가 들어가는 거, 이거 꺾였잖아. 그러면 법선면하고 꺾인 거랑 이루는 각이 이제 저기 굴절각이고, 이 경우에는 입사각, 굴절각 중에 입사각이 더 커. 왜냐면 직진 기준으로 봐야 돼. 오케이, 직진 기준으로. 자, 그때 뒤 나가서 이제 반사의 법칙이 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자, 만약에 여기가 40도야. 꺾인 각이 15도야. 그러면 여기는 대충 얼마일까? 25도. 만약에 실험을 다시 해가지고 이게 계산하면은 어림 잡아서 거의 맞아. 그렇지? 어림 잡아서 거의 맞거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어림 잡으면 대충 맞아. 그럼 여기가 이제 45도로 들어오잖아.
45도로 들어오면 몇 도 꺾일까? 몇 도 꺾이냐면 아까 몇 도 꺾였어? 15도 꺾였지. 여기서 대충 얼마 꺾인다 그러면 막상 해보면 거의 15도 꺾여. 그럼 여기가 몇 도라는 걸 알 수 있어? 30도. 35도. 아, 30도, 35도. 30도, 30도. 40도. 30. 30도 그냥 30도. 30도. 쉽지 않다. 알았지? 굴절 정도는 거의 바뀌지 않아. 그 계산해보면 실제로는 29점 얼마나 나오거든, 계산해보면. 거의 같다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고. 알았지? 그러면 만약 50도로 들어오면은 50도로 들어오면은 맞아. 50도로 들어오면 여기가 지체는 15도 꺾이니까 35도로 꺾이기 때문에 굴절을 계산해보면 35도 나오고 뒤에서 배우는 이제 굴절의 법칙을 하면은 실제로 여기가 계산해보면 34점 얼마나 나오거든. 그래서 그거를 있잖아. 나중에 문제 풀 때, 어려운 문제 풀 때 그 계산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요거를 대충 알고 있으면은 뒤에서 많이 쉽게 풀 수 있어. 알았지? 여기까지만 하고 굴절의 법칙부터 계속합시다. 고맙습니다. 한숨 더 해야 돼. 근데 똑똑하지 않아. 기성쌤 영상 꺼요? 기성쌤 영상 끊어요? 영상 꺼.